네, 자, 지금 로만손의 실적이 방금 전에 나왔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365억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9%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14억 9,700만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18억 정도가 나오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 급증하는 실적이었는데요. 영업이익이 좀 다소 부진하긴 합니다만 당기순이익의 증가폭이 좀 컸습니다. 현재 주가는 7%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로만손 12,500원에 주가가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폭을 급격하게 늘리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영향이 있는 것 같은 현재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의 미리 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증시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 시작을 좀 준비를 해봐야죠.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 주에 국내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다음 주 국내 변수 핵심은 결국 그 14일로 예정된 8월 한국은행 금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건데요. 현재 시장은 그 25bp 인하 가능성을 좀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는 상태로서 그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그 다양한 정책 대안 쏟아내고 있는 그 최경환 경제팀과 좀 정책적인 보조를 좀 맞추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좀 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가셔야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이는 곧 그 재정과 그리고 이제 통화 당국 간의 어떤 정책 공조가 정상 가동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상당히 시장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정부가 힘주어 추진하고 있는 이 내수 경기 활성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증시 배당 수익률 개선, 기업 배당 활성화, 그리고 주택 시장 정상화가 되겠죠. 이런 어떤 내수 경기 활성화와 관련한 어떤 정책 기대감이 좀 보다 좀 구체화 내지는 좀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러한 어떤 정책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주가에 좀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어떤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거는 어떤 정책 수혜주에 대한 어떤 옥석 가리기를 꼭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만병통치약이 결코 아니고, 그리고 소비 둔화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정체가 우리 기준금리가 높아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대했던 패들이 하나둘 이제 확인돼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차분한 시장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 아니고라도 증시에서 좀 원하는 정책은 뭘까요? 이 증시에서 원하는 정책이다라고 한다라면 결국 가처분 소득이 그러니까 가계 가처분 소득이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요인이 될 건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세 대란, 그러니까 전세 가격의 상승과 시장의 어떤 거래대금 감소가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세 대안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다 어떤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이 세입자 측면에서 좀 매력을 느낄 만한 현실적인 어떤 임대주택 공급들, 이런 어떤 시장이 좀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와야지만이 좀 어떤 소득과 어떤 그리고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달성되지 않겠는가. 그 이후에나 어떤 내부적인 경기적인 이런 어떤 개선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억대로 오릅니다. 2년 만에 전세값이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담을 줄여주면서 실질적인 가계 소비를 늘려줄 수 있는 여력들, 보일 수 있는 정책들을 좀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거군요. 해외 변수의 영향력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어떨까요? 예, 다음 주 중국 그 주요 7월 내수 지표들이 이제 연이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2분기 GDP와 그리고 이제 PMI 어떤 개선, 그리고 오늘 나왔죠. 그 수출 지표 개선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 중국 경기의 어떤 회복 추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역시 다음 주에도 이런 어떤 내수 지표 발표 통해서 계속해서 좀 개선 흐름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결국 어떤 증시 측면에서는 이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자, 또 최근 어떤 정책이나 경기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 측면에서 좀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는 선진국을 대신해서 어떤 신흥국의
어떤 투자 메리트 높이는 어떤 긍정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금주 이제 글로벌 증시 하락 요인의 어떤 핵심 하락 요인이었던 이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이라크 어떤 정치적 잡음들은 뭐 다음 주에도 뭐 어떤 사태의 전개 양상을 쉽게 뭐 좀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라는 점에서 좀 각별한 좀 유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군사적 긴장감 확대는 이 러시아의 어떤 경제적 제재와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의 어떤 서방에 대한 보복 조치 그리고 이게 어떤 유로존 경기 회복세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려들 다 같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라크 경우에는 뭐 순위파 반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공습을 시사를 했는데 이 점이 어떤 유가의 어떤 변동성 확대와 그리고 좀 최근 좀 나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 이 신흥국 경기 측면에서 조금 부작용 미치지 않겠는가 뭐 이러한 여부들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뜩이나 유럽 쪽에서는 또 디플레 우려감까지 있는데요. 유가까지 또 급등하게 된다면 경기 회복의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 커질 수 있겠군요. 그러면 내일 시장이죠. 월요일 장을 전망해 주시고 전략 세워 주시죠. 예, 뭐 시장은 이제 박스권 돌파 이후에 이제 시장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요. 근데 뭐 중국이나 뭐 한국 쪽의 어떤 경기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이 좀 빠르게 좀 피로도의 어떤 상승으로 좀 연결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이라크 등지의 어떤 정치적 혼란이 좀 커지면서 다시 시장은 좀 박스권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거기에 이제 또 보면은 이 미국 쪽은 연이은 이제 경제지표 개선이 오히려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 유럽 역시 뭐 독일이나 남유럽 할 것 없이 어떤 경기지표의 어떤 악화로 인해서 유로존의 어떤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 좀 증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다 쉽지 않은 어떤 시장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 증시의 어떤 밸류에이션 메리트 충분하고, 그리고 하반기 경기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그리고 금리 인하 등의 어떤 정책 모멘텀 유효하기 때문에 이 뭐 우크라이나나 이라크 사태가 뭐 큰 틀의 어떤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한 지수 하방에 어떤 2000선 지지 가능성은 좀 유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트레이딩 모델로 좀 수정을 해봤을 때 한 2020 정도면은 좀 매수 시그널이 좀 바닥권에서 뜬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 베타 플레이 관점에서 어떤 지수형이나 아니면은 레버리지 ETF 좀 매수 전략 유효할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이 달러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세지면서 달러 강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원화 약세 전환에 따른 어떤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철강 등의 이 저피 BR 핵심 수출주 다시 좀 비중 확대 전략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2000선의 하방 지지력을 보고요. 2020선의 매수 관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때 매수했던 부분들은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상단 돌파 안착을 가능성을 보고 계속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실적 변수, 실적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좀 불안하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저희 2100선 돌파 이후 어떤 뭐 유의미한 랠리 나오기엔 좀 어렵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2100선 전후에서는 또 차익 실현 이후에 또 다른 또 시장 대응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이었습니다.